평화철도는 긴급특별대담을 편성했습니다. 김서진 개성공단 기업협회 상무님을 모시고 코로나 방역 장비를 개성공단 일부 가동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며칠 전에 화력 연습을 하고 남북 당국자 간의 이 거친 발언이 이제 오고 가다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문 대통령이 답신함으로써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좀 터지기를 바라면서 우선 코로나 대책부터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문 대통령의 이제 답신, 이 코로나 남북 협력인데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더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공개된 내용은 좀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사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탑 최고위층에서 두 분 정상 간의 채널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군사력 분야에 상당히 좀 긴장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서 교환으로 해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고, 그리고 다급하게 지금 북측 상황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물론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국경봉쇄는. 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에 가장 교류가 많았던 곳이 중국인데 지금 북측은 각급 학교 개학을 연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봉쇄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각급 학교 개학을 연기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추측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북쪽도 이제 방역 장비가 필요하고 남쪽은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개성공단 일부 가동만으로 코로나 방역 장비, 특히 마스크는 다 커버된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KF94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량이 모든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했을 때 1000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든 사람들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생산량은 약 800만 장 정도로 추정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원래 일회용이잖아요. 한번 쓰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하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4월씩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가 겨울철에 또 뭐 코로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다양한 질병이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네. 그래서 국내에 KF94를 예를 들면 국민들은 지금 5천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자원 뭐 짜투리 뺀다 하더라도 하루에 단순 계산해서 4천만 명 이상이 필요하던데 그건 제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면 마스크입니다. 면 마스크를 이중으로 해서 그 사이에 필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 한 개인당 한 두세 개를 구비를 하고 있다가 네. 오늘 면 마스크를 쓰면은 그건 빨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해서 필터만 집어넣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약 1억 5천만 장 정도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예.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더더욱 문제는 지금 뭐 유럽은 이미 확산이 됐고 미국 또한 지금 그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지역 감염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감염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조치는 각 개인이 방역 주체가 돼야 돼요. 네, 네, 네. 거기서 가장 필수 장비가 마스크이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의료인들입니다. 의료인들이 그 방호복을 있잖아요, 네, 하얀 네. 색깔로. 네. 그 옷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물론 이제 앞에 그 뭐 또 뭐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일차적인 거는 마스크 착용이고 손 씻고 사람들 덜 만나고 그러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마스크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마스크 글로벌 생산량을 가지고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물론 우리 저 마스크 업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풀 생산을 하면은 월 한 100만 장밖에 못 만들어요, 사실은. 네. 근데 면 마스크는 대량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봉제 업체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네. 한다면 겨우 간의 수공업에 이렇게 1인당 한 몇 배, 네. 한 100장씩 정도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데, 개성공단은 숙련된 기능공이, 숙련거 봉제 재봉사죠. 네. 최소 2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약 그 신발업을 빼고 섬유업체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이 50개사가 됩니다. 네, 네. 50여 개사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력이 2, 3만 명이 달라붙어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단순 계산으로 해서 우리 국민이 1인당 한 3개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3장이. 네. 그러면 얼추 생각하면 3, 5, 15, 1억 5천만 명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기능공이 한 명이 만약에 하루에 아마 500전 정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5의 11억 정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물론 이제 뭐 실제로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마스크 못 구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에다도 그걸 물어서가는 거죠. 네. 보내주고 하면은 급한 대로 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남쪽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북도 뭐 이제 미국을 마찬가지죠. 포함한 유럽까지. 국내에 대처도 하고,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북도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추정밖에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7천 명을 격리를 했고 국경을 봉쇄하고 개항 연기를 한 걸로 봐서는 부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방호복 같은 경우는 원단만 들어가면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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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론 지금 한 4년 정도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 봐야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봉제 운영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덜할 거예요. 네. 다른 첨단 장비가 있는 것보다는. 네. 재봉틀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단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생산이 가능할 거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방호복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네. 그러면은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동안 이제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대북제재에 이제 가로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WHO가 교육 유엔기구 아니에요. 네. 유엔에서 이 글로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유엔에도 제재 완화를, 부분 완화라도 좀 해서 요건 좀 급하게, 이거 글로벌 프로블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위기란 말에 그 말이 정말 실감됩니다. 위험하다는 위자도 있지만은 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한다. 네.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위기 순간이다. 네. 이때 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네. 우선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이걸 해결해 가면서 또 남북관계의 근본적 경영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인도주의 의료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 의료 지원 문제는 좀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마스크 없는데 북에다가 갖다 줄 수 있는 아마 마스크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가 3M이거든요. 네. 3M은 거의 다 아웃소싱을 합니다. 해외에서. 근데 문제는 해외에서 주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자기 군문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데 보내겠습니까? 그 비근한 애로 우리가 초기에 중국에다가 인도적 차원으로 소량을 좀 보냈잖아요. 예, 예. 물론 지금 이제 그게 대로저쪽 말로 지금 중국이 갖다준다고 해서 참 다행인데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2만 몇 장 보냈는데 예. 20몇만 장이 왔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더라면 우리가 단 한 장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 자국민 부선이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예요. 네. 시절에는 그걸 조달 못합니다. 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미국도 설득 가능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쪽도 그 진단 시약 같은 경우 네, 꼭 필요하죠. 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성공단에서는 약품 회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었고 네. 네. 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 그거 최첨단이기 때문에 최첨단. 매번 그 병이 나올 때마다 네. 만드는 거여서 그건 우리나라가 최고 속도를 자랑하죠. 섬유 봉제 같은 경우는 뭐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전략 물자는 아닌데요. 네. 유엔 제재상에 네. 섬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고 음. 그래서 실제로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예외인데 네. 개성공단에서 그걸 생산하는 과정 자체에 예. 기름도 들어가고 뭐 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무리 급하게 생산하더라도 개성 근로자에 대해서 노임도 줘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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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유엔 제재 유엔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좀 강력하게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애거부라든가 대통령님이 나서서 지금 북미 간에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이 진정성 있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선거에 많이 바쁘긴 해도 네. 잘못하면 트럼프도 자기도 위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네. 이건 글로벌 비상사태다. 그래서 지금 그걸 놀리면 뭐예요?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저는 설득 가능할 거라고 미국 봅니다. 입장도 대선 전에 대북 협상 카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인도주의 이 대북 의료 지원 특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도 있고. 충분히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네요. 네, 예. 북쪽에 뭐 당부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북측이 과연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친서 온 걸로 발표가 된 걸로 보고 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정말 남과 북을 떠나서 네. 우리 민족의 힘과 네.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글로벌 일부 사태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선도적으로 네. 정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이런 모범적인 방으로 네.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다. 아, 우리 국민들한테 요즘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이 평화협력의 비전도 제시하면서 어렵더라도 좀 참고 견디면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서 너무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또 미국을 설득해가면서 이 코로나 협력이 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제가 뭐 주제넘게 당부는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개성공단 재가동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이 단순히 퍼주기다 이 개념을 이제 떠나서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이번 사태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개성공단이 안 다쳤더라면 네. 훨씬 우리가 대응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경제 제재를 작년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생산 공급망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전염병이든 다 깨지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번에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네. 근데 그게 봉쇄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원단에 들어가는 부직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럼 글로벌 이 체인망이 네. 한 선만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보에 심각하게 안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일본에. 네, 네, 네. 그래서 남북 경협을 이제는 그런 생산 공급망의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봐야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퍼주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업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개성공단에 만약에 보건 클러스터가 있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굉장히 고부가가치부터 저부가가치까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저부가치가 다 빠져버립니다. 예. 우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그건 논리입니다. 필연적인 논리인데 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공급망, 원부자재라든가 또는 물품의 공급 체인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 경협을 이제는 좀 근시안 쪽으로 뭐 퍼주기니 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네, 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경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네. 북하고 또 북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나라하고 공급망을 다양화시켜야 돼요. 네, 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 삼성전자가 코로나로 올스톱 됐을 때 아. 이거 끝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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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현대차가 부품 하나로 며칠 조업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품을 개성공단에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네, 정말 네, 가슴 아픈 게 어허. 통탄하는 게 그게 중국이 우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로 갔어요. 문 닫고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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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못 들어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현대차가 중단됐어요. 이 사실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네. 만약에 그것을 개성공단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며칠 하루 문 닫으면 몇천억이 날아가는데 그렇죠.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스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글로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중단되는 겁니다. 메르스 사스 때도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통크게 경제 차원에서도 네. 좀 그렇게 남북 교역을 좀 바라봐야 된다. 네. 이제는 과거의 그 진영 논리에서 북을 바라봤던 이거가 네.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좀 냉정해 볼 필요가 네,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야당들도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가 대처를 못한다고 공격하고 또 이제 이 친서 전국에서 코로나 협력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하면은 이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인위적으로 좀 자꾸 비틀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좀 피해 나가고. 저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에는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네. 이번에 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미 그런 사태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말 이 마스크 문제를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살고 네. 북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외국에도 도움이 되는 네. 이런 기회로 만들자 이번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시다시피 벌써 우리가 근 십몇 년 사이에 전염병을 지금 몇 차례를 겪었습니까? 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독감으로 2만 명 넘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미국 독감이 더 독하다며요? 예, 사망률이 꽤 높아요. 네. 치명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마스크 잘 쓰고 정부가 정부의 그 방역 그 기관에서 철저하게 해서 지금 전 세계 사망률이 가장 낮잖아요. 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음. 개성공단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19에 우리 한국이 네. 그다음 남북이 좀 크게 인류사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 협력을 계기로 해서 평화 협력을 복원시키는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코로나 잡고 평화협력 진전시키고 또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개성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을 때 참 좋았는데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이 업체가 중국에 가서 있으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부품 조달이 안 돼가지고 현대자동차 완성업체가 휴무를 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자, 오늘 김서진 상무님을 모시고 이 코로나 잡고 평화협력을 진전시키는 비결, 개성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개성공단을 가동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우리들의